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의 개천에서 앞서 데이터가 있었고요. 자료, 그 다음에 정보가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죠? 네,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었죠. 자, 그 정보는 말 그대로 데이터 자료가 신문이라면 그 속에 이제 다양한 이제 정보가 있는 거죠. 필요한 정보가 나한테 이제 눈에 띄는 거니까. 자, 수동적이며 반영구적이고 정태적인 특징을 갖는다. 정보 가치는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필요한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 습득을 하면 이제 지식이 되는 거니까요. 과연성과 목적을 갖춘 자료가 정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의 의미가 더해질 때 정보가 된다. 그렇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신문에서 정권 시세표를 보았을 때 여러 회사의 정보를 얻게 된다. 가능하죠? 시표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가능한 것. 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더 호기심을 가지는 것, 이미 그것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식의 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해력,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머릿속에 습득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지심리학에서는 지식을 지혜의 축적된 형태로 파악을 했다 했습니다. 비상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현상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어진 현상의 이면을 이해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식의 차원에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제 독특한 걸 뭐 만들어내는 지혜의 의미하고도 비슷하지만 지식으로만으로도 정보 속에서 그 어떤 부분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정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죠? 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거니까 좀 더 고객한테 필요로 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질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내겠죠. 자, 지식은 정보를 다 받아들인 사람들의 주체적으로 가공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과정까지 포함한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앞서 말한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이해력이나 그 다음에 정보 합쳐서 그 중간이 지식이었죠. 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지식은 내면화된 정보의 정보 사용 능력을 더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 주식 거래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정권 시세표의 숫자를 통해 정보는 어떤 주식을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지식보다 한 단계 위 개념이 이제 지혜인데 위점. 지혜는 지식의 축적과 함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미래의 복잡한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해안이나 식견이 형성된 상태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지식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영역까지 하지만 이 지식이 더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더 많이 미래를 예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을 책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이 보급됨으로 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정보들이 쉽게 빠르게 공유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성견지명이 해야 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했지만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으면 미래를 우리가 그냥 창조해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된다. 이거죠? 네, 오히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에서 구체적인 수준이 낮은 구체성, 통합된 구체성, 고도의 추상성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걸 유추해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니까요.
범위가 상황 맥락에 상황적으로 있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자료만 있으니까 특정 상황에 의존적이고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게 대치식이 되는 거고요. 범위는 좀 협소하고 그 다음에 특정 상황에 제한이 있고 정보 범위가 이상으로 확대 가능하다. 시간의 제약성이 의미가 없다. 어느 정도의 시간 제약이 있다. 시간 제약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지식의 흐름을 볼까요? 지식은 어떻게 흐르냐? 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이제 암묵지죠. 암묵지가 문서로, 정보로, 인터넷, 메일로 뭐 이렇게 데이터 만들어진 게 형식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자료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자료를 또 바탕으로 정보를 보고 그 형식지 문서를 보고 다시 사람이 또 암묵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환되는 겁니다. 그죠? 순환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그런 지식을 쌓아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물건을 구매하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보면 지식을 쌓다 보면 또 지혜를 발휘해서 또 뭔가 형식지를 만들어내서 남들이 또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진화한다는 것이다. 빠르게 새롭게 많은 정보들을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이제 기초 발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을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과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빠르게 개선되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스스로 터득해서 혼자가 뭔가를 터득해서 알아내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만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을 또 공유하고 또 공유하다 보니까 또 그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그게 더해지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 지식과 이 정보 속의 지식이 그 지식 속에 축적으로 지혜가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직업군을 만드는 새로운 고객을 찾고 그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안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본다면 정보 속의 지식이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인 거죠. 그러니까 넣어주지 않으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 속의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보는 어떤 눈은 미래에 대한 해안까지 지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쪽으로 배워라.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지언정 배부른 똥돼지가 되지 마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을 멈춘다. 이건 끔찍한 일인 거죠. 배움을 멈춘다는 거.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계속 쏟아지는데 그 배움을 멈추는 순간 나는 정체되지 않는 거죠. 내 머리가 정체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공부라는 학습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시험에 치우쳐 있고 경쟁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사실 좀 이 배움에 대한 어떤 이 문화라고 해야 되는가, 이 사고방식 패턴이 좀 잘못 형성되어 있어요. 배움은 정말 재밌는 거고 즐거운 거고 그 배운 걸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게 참 서로 즐거워야 되는데 내 경쟁자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하지? 내 경쟁자가 나를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가 더 발전되고 성장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파일을 크게 만드는 게 중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시장을 혼자 차지해서 다른 이들이 더 이상 눈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조그만 시장을 본인이 장식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심화되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마인드는 이제 곧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이렇게 많이 서로 나눠지고 공유하는 이 공유 시스템 상황 속에서는 독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있었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글로벌화되어서 서로 문화를 다 교류하고, 물론 상대방의 문화를 지켜주긴 해야 되겠지만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문화를 더 이상 접하지 않고 차단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옛것이 좋은 건 사실이고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 새로운 어떤 정보를 또 습득하고 지식을 쌓아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서 새로운 또 그죠? 그걸 또 뭡니까? 세대들한테 또 물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상호화합과 협력보다는 경쟁 구도로 간다는 것 자체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공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지와 암묵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걸 한다면, 자, 형식지는 말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객관화된 거죠. 표현 가능한 객관적인 지식이다. 여기는 주관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주관적인 지식이다. 노하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획득이 언어를 통해 습득된 지식이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몸에 밴 지식이다. 언어만 습득된 건가요? 문서로도 책으로도 습득된 거죠. 축적 전달, 언어를 통한 전달, 그렇죠? 또 문서를 통한 전달 다 된다. 언유를 통한 전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케이트를 타는데 그 균형 감각을 잡는 거는 그 언유를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이가 하기가 좀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매뉴얼, 어떤 업무 수행 절차, 데이터베이스화된 거를 서로 이제 같은 사내의 그 인트라넷 그 사이에서 공유를 하니까요. 노하우, 조직 문화, 이미지, 숙련된 기능,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암묵지에 해당된다는 거죠. 암묵지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앞서 경쟁 얘기했습니다. 경쟁을 심하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암묵지를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튜브 보면 없는 내용이 없죠. 그 정도로 많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을 많이 공유하고 그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도 발상에 전환을 해서 또 더 좋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꼭 자기의 어떤 지식과 노하우 이 부분을 평생 공유하지 않고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진짜 도태되는 한 사람으로 그런 낙오자가 될 수도 있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기술력이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면 모르겠지만 세상에 또 따라잡는 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식 경영이 필요하다. 지식 경영은 시장의 변화와 기업 간의 경쟁의 심화,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천천히 변화되면 좋은데 도입기, 그죠? 성장기, 성숙기, 세택기 이런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기업 간의 경쟁의 심화, 기술의 발전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식 경영함으로 해서 그 암묵지가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다른 기업이 금방금방 이렇게 조직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빨리 도저히 못하죠. 그런 점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다음 사이 규모를 축소하고 외주를 주고 경쟁 부가치부터 해서 벤치마크 기록을 보고 베끼고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바꾸고 전산 품질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인적과 무형의 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기업의 인적 자원,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이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만 했었는데 이제는 인적 자원, 무형 자산을
이걸 이제 생각해낼 수밖에 없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거 이렇게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뭔가 좀 더 기업 지식 경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데서 이제 너무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과거 물질적인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경제 및 산업 구조가 지식사회에서는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으로 무게중심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땅 크고 뭐 공장 규모 크고 막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어떤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땅 그죠? 맥뷰치를 들고 있다. 뭐 되게 아주 공장에 어떤 큰 기계가 로봇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걸로 이제 했다면 지식사회에서는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이디어가 서로 공유되어서 가기 때문에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넷스케이프나 야후 인터넷 사업 하시는 사업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예를 들면 구글이나 그죠?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무형에 가깝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더 잘 일으켜 갈 것이고 지식 경영을 더 토대로 해서 사업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도를 너무 빨리 가다 보면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에 있던 많은 그런 어떤 직원들의 구조 조정이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겠고 시험시험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미 이제 기술력이 밑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미 소비자가 필요로 한다면 그 기술력이 있는데 그걸 일부러 직원들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용한 상태에서 더 질 좋은 서비스 제품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걸 다 배제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이제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지식 경영을 해야 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뭡니까? 정보기술의 발달,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무형 자산이 지식적으로 있다. 그죠? 전부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형 자산법,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조직 문화, 고객과의 관계 이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공급처의 관계 이런 인간성 부분에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사에서 구성원이 보유한 창조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게 또 공유되어지지 않고 직원들 머릿속에 그냥 묻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 조직에 대한 반동으로 지식 경영이 등장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만한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아는 것도 없고 자기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지식 경영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 가치를 재무적인 자산 중심으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그냥 돈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사회적인 환원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면 배당을 많이 주고 하다 보면 기업의 어떤 부동산 투자나 이런 쪽으로 돈이 쏠리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전체 부분이 결국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규모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훨씬 더 다른 기업에 월등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낮을지 모르지만 회사 전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등급이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지 돈을 많이 번다,
주식의 시가총액이 높다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환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경영 필요해서 지식경영에서 지식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식경영이 기회를 제공하는 잠재적인 기회는 다음과 같다. 조직의 정보를 획득, 분석, 그 정보를 데이터웨어, 하우징, 데이터 마이닝해서 의사결정 시에 이 정보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중력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쓰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며 조직 구성원이 인터넷 그룹 내 그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반의 과거의 경험에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공유가 잘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피드, 민첩성, 안정성을 향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드, 민첩성, 안정성. 자, 그래서 요즘 시대는 웹 입점형 시대라고 합니다. 웹 입점형인. 자, 지식의 힘이고 조직의 경쟁력은 지식에서 나온다. 많이 배워야 되겠죠. 창조적인 지식에 기반해 지식 경력 역시 창조형 지식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은 성장을 창출하는 축적된 지식, 무형자산, 글로벌 영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창조성은 기업 내부 어떤 지식, 외부의 지식을 결합한다. 창조적인 지식을 찾을 때 발현되며 혁신이라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겠다. 서로가 내부 지식과 외부 지식을 서로 융합을 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가능하겠죠. 지식 경영은 조직의 실질이고 상호 보완적인 자원을 기반으로 자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차별적인 전략을 통해 관리하여 조직 경쟁력을 위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한다. 자, 그래서 지식 경영, 그다음에 지식 경영의 지식의 진화와 발전인데요. 자, 처음에는 지식이 만들어진 생성, 그 부분을 공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 그걸 통해서 기업의 목표 전략까지 이르면 비전형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기술, 지식 공유, 지식 창조, 이제 그걸 통해서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회사의 목표와 전략에 어긋나지 않겠죠. 그래서 비전형 지식이 됩니다. 전략적 목표와 비전 달성을 달성하는 점이다. 그래서 신경영, 신지식 경영이다. 지식이 없으면 이제 경영도 어려워집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